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모비스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했고 그 결과 2위에서 4위로 내려왔다. 리그 최고 수준의 보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3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것. 게이지 프림이 매우 잘해주고 있으나 정통파 빅맨 유형이라 3점 능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또 한 명의 용병 헨리 심스도 마찬가지. 결국 이우석과 아바 리엔토스, 서명진 등이 외곽에서 힘을 내줘야 한다. 일단 높이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팀 리바운드 부문에선 단연 1위다. DB 1라운드를 6승 3패의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나 2라운드부터 지금까지 6승 16패를 기록하는 부진 속에 리그 9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범 감독이 잦은 사퇴 형식으로 옷을 벗었다. 일단 김주성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 감독이 바뀐 팀은 일단 평소 이상의 집중력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DB가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은 다소 심각했다. 두경민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공격력은 들쭉날쭉하고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87.2점을 내준 수비는 엉망진창. 올 시즌 원정 성적이 3승 11패로 유독 나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모비스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1라운드 패배 이후 2에서 3라운드 연속으로 13점 차 이상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2라운드 이후 확 달라진 양팀의 경기력을 감안할 때 오늘도 유리한 건 모비스다. 그러나 감독 바뀐 팀의 도끼를 얕보면 곤란하다. 게다가 감독 대행을 맡은 인물이 다름 아닌 김주성이다. DB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이 분명하다. 핸디캡 매치는 DB의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오버 게임은 언더 추천 배팅 모비스 승 165.5 언더. LG 지난 10경기에서 7승 3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 리그 2위에 올라 있다. 여기엔 아셈 마레이와 단테 커닝햄 두 용병의 공헌도가 매우 크다. 이재도와 이관희의 가드지는 다소 기복이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선 나쁘지 않다. 일단 리바운드에서 리그 정상급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한층 더 강해진 느낌이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 펄펄 나는 반면 홈에서는 6승 9패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다. 캐롯 직전 경기에서 모비스를 꺾고 5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적극적으로 스틸을 노리는 캐롯의 수비가 모처럼 성공한 것. 그러나 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성현과 로슨, 이정현으로 구성된 코어 전력의 경쟁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격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 3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고 수비에서는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백업 용병으로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사이먼이 부상을 당해 8주 아웃 판정을 받은 것이 특히 아쉽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LG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1라운드 패배 후 2에서 3라운드를 연속으로 이기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캐롯의 득점은 89, 84-73으로 매번 줄어들었다. 리바운드 경합에서 LG의 일방적인 우위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점수 차는 캐롯의 뛰어난 3점 슛으로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LG가 홈에서 유독 약하다는 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캐롯은 현재 원정에서 5연패 중이기 때문 홈팀 LG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 160.5번. 대한항공 시즌 성적 16승 3패 승점 47점으로 독보적인 1위에 올라 있다. 팀 공격 성공률에서 55.89%로 1위에 올라 있는데 1에서 2위 간 격차가 2에서 7위 간 격차보다 더 클 정도로 압도적이다. 게다가 서브 득점 1위, 블로킹은 0.02개 차이로 2위에 올라 있으니 당해낼 팀이 없다. 용병 링컨이 개인 공격 성공률 1위에 올라 있고 정지석은 3위다. 그리고 점유율 미달로 순위에서 빠져있는 임동혁은 무려
63.11%라는 역대급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가끔 범실 남발로 자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캐피탈 12승 6패, 승점 36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다. 용병 오레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면서 현재는 공격 성공률 6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전광인이 펄펄 날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상대적으로 허수봉이 다소 부진하다 싶을 정도로 삼각편대의 위력이 대단하다. 현캐의 최대 강점은 리그 1위에 올라있는 블로킹과 독보적 1위인 리시브 효율에 있다. 수비가 안정된 가운데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니 지금처럼 좋은 성적이 가능한 것이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대한항공이 3전 전승으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3경기 합쳐서 딱 한 세트만 내줬을 정도로 만날 때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중. 현캐의 최대 강점이 대한항공 상대로는 발휘되지 않기 때문 둘 사이의 맞대결에선 늘 대한항공이 블로킹까지 압도하고 있다. 사실상 현캐의 유일한 천적이 대한항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상대 전적 8연승 중이며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14승 2패로 압도하고 있다. 홈팀 대한항공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오버 게임은 패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2.5오버. 한국가스공사 지난주 토요일 경기에서 캐롯을 84-81로 꺾고 6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6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오늘 경기를 맞이한다. 선수들에게는 기분 전환과 재충전, 코칭 스태프에겐 전술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용병 교체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대에 못 미쳤던 은도혜와 결별하고 KBL 경험이 있는 데본 스캇을 영입했고 오늘 경기부터 출전 가능하다. 득점력이 좋고 게임 리딩까지 가능한 포워드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전망. 다만 정효근이 부상해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당장은 이대성과 할로웨이 그리고 이대현이 해줘야 한다. 삼성 최근 6연패 늪에 빠졌다. 개막 후 첫 12경기까지 7승 5패로 분위기가 좋았으나 이후 17경기에서 3승 14패를 기록하는 심각한 부진에 빠지면서 리그 꼴찌로 추락했다. 기록에서 잘 드러나듯 다른 팀들에 비해 크게 처지는 공격력이 문제다. 이정현과 김시래의 야투율은 KBL 역대 최악을 논할 정도로 형편없다. 테리와 알레지, 두 용병의 생산력도 아쉽긴 매 한 가지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가스공사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1라운드 패배 후 2에서 3라운드에서 연속 승리를 따냈고 그 과정에서 실력차를 제대로 보여줬다. 지금 삼성의 득점력은 심각한 수준이고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떨어진다. 푹 쉰 이대성이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여유 있는 승리를 이끌 것이다. 추천 배팅 가스공 4승 157.5언더. 현대건설 공격 성공률 1위에 올라있는 용병 야스민이 부상으로 3주 아웃 판정을 받아 뛰지 못하고 있다. KGC와 흥국생명 상대로 시즌 첫 패배와 연패를 당한 이유다. 그러나 이후 IBK를 이번 연속 3-0으로 꺾으면서 국내 선수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입증했다. 올 시즌 KGC 상대로는 늘 고전했고 흥국생명은 유일한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팀이다. 그 정도 되니까 야스민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졌을 뿐 다른 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 팀의 중앙을 책임지는 양효진과 이다현을 중심으로 황현주, 황민경, 고혜림 등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 페퍼저축은행 2022년 마지막 날에 도로공사를 3-1로 꺾고 지긋지긋했던 개막 17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오늘 경기를 치른다. 선수들에게는 기분 전환과 재충전, 코칭 스태프에겐 전술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을 트레이드로 영입한 건 분명 잘한 일이다. 오지영의 데뷔전은 1에서 3으로 졌지만 그 과정에서 2세트나 듀스 승부를 벌였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선 마침내 첫 승을 따냈다. 리시브가 안정되니 토스가 좋아지고 그것이 좋은 공격으로 연결된 것. 직전 경기에서 5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니아 리드가 꾸준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당연히 현대건설이 3전 전승으로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상대 전적 9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7번이 3령 승리였다. 이번에는 야스민의 공백과 오지영 합류라는 상반된 변수가 양 팀에 존재한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페퍼가 꺾은 팀이 블로킹 1위 도로공사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건설도 도로공사 못지않게 중앙에 대한 비중이 높은 팀이기 때문. 연패 탈출 효과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오지영 합류라는 3박자가 갖춰진 만큼 오늘은 페퍼가 한 세트 따낼 수 있다고 본다. 핸디캡 매치는 페퍼의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 오버 게임은 당연히 오버 배팅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승 143.5오버. 비아레알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2-1로 이기면서 6위 베티스와의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혔다. 뒤늦게나마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덤 세티엔 감독은 라인을 높이고 점유율을 확보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크루이프이즘의 신봉자 때문에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세티엔 감독의 플랜 A가 중앙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인데 빌드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레오의 턴오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기동성과 온더볼이 좋은 측면 공격수 자원들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유효한 경기력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격진의 결정력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모레노가 돌아오자마자 리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동성에 비해 결정력이 부족한 선수들로 공격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전에서의 승리는 활동량 위주의 전술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의 후반 약점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에스파뇰전의 결승골은 상대의 자책골이었다. 레알 마드리드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는 바야돌리드를 2-0으로 잡아냈다. 다만 바야돌리드의 기세에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82분에 상대팀에서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 실제로 벤제마의 두 골은 모두 상대팀의 퇴장이 나온 뒤에 기록한 것이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모드리치, 카마빈가, 추아메니가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 달 반 만에 치르는 리그 경기였던 데다 월드컵을 끝까지 소화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었기 때문에 전력이 100%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실제로 선수들의 호흡이 아주 매끄럽지는 못한 데다 패스 네트워크도 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100%의 중원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는 장점인 중앙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클린시트 비중이 높지는 않다.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 보강에 나서기는 했지만 부상에 시달리는 카르바할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부분. 이번 경기에서도 카르바할이 몸 상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초를 우측 풀백으로 쓰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중앙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 리스크를 줄였지만 비아레알의 공격적인 경기 기조를 고려한다면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를 점치겠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실전 감각 부족을 드러냈지만 중원 전력을 베스트로 구성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중앙 싸움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티엔 감독의 높은 라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공략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2.5오버. 유벤투스 구역승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7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력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는데 밀리크의 극장 프리킥 골이 아니었더라면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300으로 전술을 변경하면서 코스티치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전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코스티치가 5번의 찬스를 잡으면서 제 포지션으로 나왔을 때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 다만 중앙에서의 투박함은 여전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아주 깔끔한 느낌은 아니었다. 그나마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대부분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이었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높은 확률로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블라호비치의 부상도 상당히 뼈아플 것.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의 중심인 보누치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지만 공격적인 기조로 팀을 운영하는 라치오전에서도 다닐로 브레메르가티 조합으로 무실점을 엮어내는 등 300의 안정감이 꽤 뛰어나고 활동량 장점이 있는 중원도 수비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투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데올로페오는 2선에서 활동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상대 원톱만 잘 제어한다면 수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우디넷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폴리와 1-1로 비기면서 10월 3일 베로나를 2-1로 이긴 경기 이후 8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챔스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던 순위도 어느새 8위까지 하락하면서 초반 반짝으로 올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올 시즌 우디네세를 돌풍의 팀으로 만든 것은 공격력이었다. 데올로페오가 2선으로 내려가면서 역습에 링커 역할을 맡고 베투가 이를 마무리하는 식.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데올로페오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스톤 빌라와의 이적 링크가 있어 거취에 대한 변수가 있는 상황. 베투도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등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력이 큰 폭으로 꺾여버리면서 팀의 전반적인 동력을 잃었다. 수비력이 아주 나쁜 팀은 아니다. 윙백 페레이라가 미드필더로 뛰던 경험을 이용해 언더래핑을 하면서 중원 싸움과 압박에 가담하면서 상대의 중앙 침투를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 베카오도 탁월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 기본적인 안정감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강호 밀란과 나폴리를 상대로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등 강호들과의 전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유벤투스의 중앙 빌드업 약점을 압박으로 공략한다면 실점 최소화 가능성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다. 코멘트 유벤투스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법은 세트피스에 제한되어 있었고 강등권 팀인 크레모네세에게도 뾰족한 공격 루트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디네세의 공격력도 최근 매우 큰 폭으로 떨어져 있어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이는 매치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 2.5 언더. 브렌트포드 저력이 매우 대단한 모습입니다. 홈이라는 이점은 있었지만 리버풀을 3-1로 제압하면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꽤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 팀이 주포인 토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미 최근에 웨스트햄을 2-0으로 잡아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 있을 것입니다. 역습과 세트피스 위주의 전술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토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롱패스의 비중을 줄이고 위사를 중심으로 한 돌파 위주의 역습을 보여주는 모습. 리버풀의 수비진을 상대로 돌파 위주의 전략을 짰음에도 기대 득점은 1.77점에 달했을 정도로 순도 높은 공격을 보여주었다. 토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성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올 시즌 아스날에게 0에서 3으로 진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홈 패배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브라이튼과 상위 전력인 첼시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장점도 꽤 훌륭한 편. 중앙을 틀어막고 500을 가동하게 되면 리그에서 상위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쉽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웨스트햄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는 공략이 어려울 것입니다. 웨스트햄 리즈를 상대로 2-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따냈다.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것은 면했지만 최근 4경기 무승으로 분위기 반전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웨스트햄은 브렌트포드에게 홈에서 0에서 2로 패배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장인이었던 브렌트포드의 전략에 당하고 말았는데 올 시즌 웨스트햄인 세트피스에서 한 골밖에 실점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상대가 브렌트포드라는 점에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도 오프사이드로 2골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코너킥에서 골문을 3번이나 열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토니의 부상으로 인해 돌파 위주의 플랜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폼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웨스트햄 수비진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웨스트햄의 공격은 철저히 측면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크레스웰과 쿠팔의 킥과 왕성한 활동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폼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브렌트포드의 수비진들이 전반적으로 신장이 커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 전략으로는 공략이 어려운 상대다. 중원에서도 수체계 박스 투 박스 성향이 옅어지면서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코멘트 브랜트포드의 승리를 점친다.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토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드리블과 역습 전술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았다. 웨스트햄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과 전반적인 선수들의 폼 저하로 인해 웨스트햄이 브랜트포드의 수비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브랜트포드 승 2.5 오버. 몬차 피오렌티나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원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기를 꽤 내주기는 했지만 상대 선수들을 한 골로 묶어낸 것은 꽤 괜찮은 성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비 시에는 중앙을 틀어막는 것을 선호하는 편. 이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공을 자신들이 소유하는 빈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방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제한하면서 유벤투스를 1-0으로 잡아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테르는 공격에서 측면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인테르를 상대할 때는 중앙을 틀어막는 특유의 방식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힘을 과시하는 유형이라 무지성으로 전방으로 때려넣는 성향의 팀은 아니다. 측면을 노리는 팀님은 명백하지만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노리기보다는 측면에서 잘게 썰어 들어가는 유형을 많이 보여주는 편. 그러나 이선 카프라리, 콜파니의 1대1 능력이 썩 좋지는 않아 다득점과 친숙한 팀은 아니다. 참고로 몬차는 슈팅으로 이어진 드리블의 숫자가 4회로 리그에서 가장 적다. 인테르 나폴리에게 리그 첫 패배를 안기면서 순위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카쿠가 부진한 것은 아쉬웠으나 전반부터 공격의 날카로움에서 우위를 잡았고 수비에서도 상대의 핵심인 흐비차를 잘 제어한 것도 호평할 수 있는 부분. 몬차가 중앙에서 난전을 유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이 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인테르는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의 공격 참여도가 꽤 높은 팀. 특히 둠프리스는 박스 안에서 의외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자원이라 왼 측면을 공략하면서 크로스로 제코를 노리거나 세컨볼을 둠프리스가 해결하는 양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인테르는 피오렌티나에 이어 크로스 수치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측면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카운터 양상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단단한 수비가 바탕이 되어야 승점 3점을 따올 수 있던 모습이었는데 상대 공격진을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행. 아체르비의 기동성 이슈도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는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몬차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에는 수비적인 이슈가 생길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올 시즌 인테르는 16경기 22실점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수비진의 폼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다. 코멘트 몬차의 중앙을 틀어막는 방식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스킬 자체는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르가 공격에서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측면 윙백들의 공격 참여도가 높은 몬차 입장에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인테르도 다득점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언더. 리버풀 브랜트포드에게 1에서 3으로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강팀들 상대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상대이기는 했으나 4연승을 달리던 리버풀이었기에 기세를 올리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성과다. 상대 주포의 부상이 있었음에도 3골이나 허용한 것 역시 용납하기 어려웠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부상자가 많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뎁스는 처참한 수준으로 로테이션 없이 누네스 등 기존 자원들이 FA컵에서도 혹사당해야 하는 구조. 직전 경기에서 누네스가 보여준 처참한 경기력을 감안하면 울브스의 나아진 수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누네스는 EPL에서 빅찬스 미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미한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교체된 반다이크의 부상이 꽤 심각하다는 외신의 보도가 들려온 것. 그나마 마팁 코나테로 센터백을 구성할 수 있어 공격진보다는 나은 편이고 울브스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큰 수비적 흔들림은 없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울브스 아스톤 빌라에게 1-1로 비기면서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승점 3점을 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지만 공격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리버풀전은 오히려 상성상 앞서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기조가 일단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압박하는 플랜이기 때문. 로페테기 감독은 양윙을 포덴세, 황희찬으로 구성하면서 측면을 직선적인 자원으로 구성하는 타입. 상대의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상황에는 직선적인 드리블러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66분에 교체 투입된 역습, 특화 자원인 쿠냐의 선발 출전도 볼 수 있을 전망. 수비적인 안정감이 꽤 좋아졌다. 두 윙을 내리면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화를 꾀했고 전방에서도 과감한 압박으로 상대의 볼 방출과 역습을 막아내는 모습. 실점을 아예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쉽지만 올 시즌 리버풀이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점 최소화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점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보다는 언더 접근을 추천하는 매치다. 올 시즌 리버풀이 라인을 내리는 팀에게는 미드필더진에서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고 누네스의 폼과 슈팅 정확도는 지난 경기에서 최악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오히려 높은 라인이 직선적인 양 윙어들에게 공략당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